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아다닙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대학생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하며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허구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대학생인 민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속의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귀신 나오는 펜션으로 불리는 곳이었지만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모험이라며 재미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첫날 밤 친구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각종 보드게임을 하며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수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펜션의 구조상 화장실은 복도를 지나 끝에 위치해 있었고 복도는 불이 약간 어둑어둑해 약간 무서운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살짝 긴장한 상태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이를 보고 나와 복도로 들어서던 순간 뒤에서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양이 같나 하고 생각한 민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중간에 도달했을 때쯤 이번에는 철컥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불안해진 마음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한층 더 긴장한 상태에서 서둘러 친구들이 있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렇게 겁에 질렸냐며 민수를 놀렸고 민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웃어 넘겼습니다. 다음날 친구 중 한 명이 인근 마을의 상점에서 들었던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펜션 근처에서 옛날에 살았던 한 여자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자는 결혼을 앞두고 애인을 잃고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이곳에서 종종 그녀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들렸던 이야기가 점점 사실처럼 느껴지자 민수는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수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심야 민수는 이상하리만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복도의 어두운 끝에 서 있는 꿈이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여자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옮겼고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꿈속에서 민수는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고 가까이 다가가자 그 여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차가웠습니다. 침대 옆에 있는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누군가 서 있는 형체가 어른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결국 민수는 친구들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당장 짐을 싸기 시작했고 펜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떠나려는 그들을 보며 조금 이상하게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뒤 민수는 무작정 도서관을 찾았고 그 지역에 관한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주인장의 웃음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민수는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수와 친구들은 절대 함부로 그런 괴담과 관련된 장소를 찾지 않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이따금씩 사람들은 그 펜션 근처를 지나갈 때면 어두운 밤길에서 무언가를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그 여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끌림을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그 영혼이 아직도 민수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 속삭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한 작은 마을에 마가리라는 이름의 낡은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는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야만 이웃 마을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다리에는 기이한 전설이 있었다. 밤이 되면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 다리 근처에서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일어난 괴담과 전설을 사진으로 담아 웹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으로 꽤 유명해진 상태였다. 그는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매일 카메라를 들고 다녔다. 그는 마을 다리에 대한 전설에 호기심이 생긴 나머지 늦은 밤에 직접 그 다리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친구들은 무모한 행동이라며 말렸지만 청년은 오히려 이런 기회가 드문 만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마을 친구에게 다리에 간다고 말하고 카메라 장비와 손전등을 챙겨 그곳으로 향했다. 다리 근처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고 그는 멀리서 다리를 바라보았다. 고요한 밤의 다리는 더욱 음산해 보였다. 청년은 용기를 내어 다리에 발을 내디뎠다. 다리 아래로는 차갑고 잔잔한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주변에는 아주 작은 동물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릴 뿐 다리는 무척이나 적막했다. 다리 중간쯤 왔을 때 그는 무언가 신경을 건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바람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멈춰 섰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그의 카메라가 셔터를 눌리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찍히기 시작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카메라를 내려다본 순간 청년은 그만 비명을 질렀다. 화면에 찍힌 사진들은 모두 괴상한 형체를 담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마치 뭔가 형체 없는 것이 다리 위를 떠다니는 듯한 모습이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청년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재빨리 다리를 건너 마을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서 심호흡을 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정작 자신의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었지만 그 얼굴은 온통 흐릿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이후로 청년은 그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다리 근처에서 신비로운 현상이 계속 보고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리의 전설은 더욱 무거운 진실로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지날 때면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사물에 손을 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결국 마을에서는 더 이상 그 다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길을 새로 내었다. 시간이 지나자 바가리 다리는 잊혀졌고 다리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서서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은 가끔씩 그곳을 찾곤 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돌아와서 또 다른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이야기 속의 청년처럼 카메라를 들고 갔다. 이상한 사진을 찍거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웹 커뮤니티에서는 이 다리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때때로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온다. 이 다리는 정말로 무언가가 깃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괴담일 뿐인지 그 실체는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다. 가끔씩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찾아와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곤 한다. 어쩌면 이 이야기 자체가 끝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긴 전설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처음에는 주민들로 붐볐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낡아가며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세입자들은 여전히 이곳을 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에서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5호에 귀신이 나온대. 주민들이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릴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305호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임대가 되어왔지만 세입자들은 오래 머물지 않고 몇 달 만에 이사를 가곤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곳을 떠나며 남긴 이야기는 비슷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부엌에서 뭘 찾는 소리가 나요. 욕실 거울 속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새로운 세입자 지수는 이러한 소문을 알지 못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혼자 사는 그녀에게 저렴한 가격의 조건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으니까요.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의 고요함을 즐겼고 새로운 공간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밤 지수는 부엌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쨍그랑. 그녀는 깜짝 놀라 일어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탁에는 그녀가 저녁에 먹었던 접시와 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결에 자신이 착각한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그 후로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잡음, 누군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 처음엔 무서웠던 지수도 차차 익숙해졌고 그저 신경이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소리가 더 가까워짐을 느끼고 잠에서 깬 지수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했습니다. 부엌은 물론 침실 안쪽에서까지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은 채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말았죠. 조심스럽게 눈만 내놓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가에 흐릿하게 비추는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낡은 라디오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아무 주파수도 맞춰지지 않은 채 흘러나오는 잡음과 함께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나와 함께 이었기. 그것은 분명히 라디오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신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이웃 주민들에게 이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침묵 속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아파트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주민은 조용히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이곳에 뭔가 있어요. 어쩐지 모르겠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지수는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305에서 한 여성이 미스터리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사를 가기로 했고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녀를 향한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지마. 마침내 떠나는 날 지수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침실 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서 있는 흐릿한 형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창백하고 슬픈 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간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순간적으로 연민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벗어나며 지수는 그곳에 서려 있는 비극이 그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결국 그녀의 안전을 위해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던 순간 그녀는 그 창백한 얼굴이 창문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아파트는 더욱 소문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방문하는 이들은 드물었고 그곳은 결국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이따금씩 그 주변을 오가는 이들에게 소름 돋는 전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305에 얽힌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그렇듯이 귀신의 존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